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전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천동 과장은 상정으로 불참하였고 이선화 세정팀장입니다. 치숙세 팀장을 대신해 남선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팀장을 대신해 이창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중분 재산태 팀장 배석했습니다. 1쪽의 세정과 일반 현황과 2쪽의 부서 목표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전자 송달하는 것으로 신고번호로 제한 모든 세목이 신청 가능하며 안성시 시세감면줄의 제10조에 따라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이고지서 울편 발송에 따른 분실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탄소 발생을 감소하고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태양광 시설물 현황조사 추진입니다. 첫째, 전기사업 현황 및 건축물 사용 승인 자료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 후 재산세 과세 대상에 적용시키는 것과 둘째,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참고해 태양광 시설물 관련 토지 이용 현황을 현장 조사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24년 시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2,548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가 탈루, 은익, 세원 및 순문제 세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 교실 운영입니다. 세정과 직원이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세금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만화 교재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쉽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쪽의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 납세자 선정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실 납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의 주민세 과세대장 정비체계 확립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수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 통보자료를 활용해 매월 과세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의 2024년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 사업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처리 및 미신고자 직권 부과 등이 주요 사업이며 2024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2,37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로 세입 누락 방지 사업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물건 중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내 추징 규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세액 추징에 따른 조세 저항을 취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의 감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자진신고 사전 안내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세정과 및 금강 공도 차량 등록실에 각각 근무하여 납세 편의 제공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이 소요 예산액은 6,54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입니다. 다음은 14쪽의 5월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매년 5월 한 달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2023년 신고창구 운영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만큼 호응도가 높아 계속 올해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의 지방세 구제 업무 내실 운영 사업입니다. 매년 조세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8건의 지방세 관련 불복 사건이 기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의 숙무교육 적극 이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 재원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세 자료 정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17만 9천 건, 874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 17만 9천 건, 83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4.8%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태곤 의원입니다. 우선 사업 말씀 쭉 하시는 중에 그 페이지 14조 5월 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이렇게 운영하셔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시민 편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셨지만 네,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적극 행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안성시가 네,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24년 시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좀 잡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증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267 아니 3천이 아니라 32억 6,700. 32억 6,700만 원 이제 1.3% 증가될 거라고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목표액을. 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표액이 나올 때는 그 지금 현재 뭐 1월에 등록세, 4월에 법인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5월에 개인 지방소득세, 저기 6월하고 12월이 자동차세, 그다음에 7월에서 9월이 재산세, 8월이 주민세 이렇게 해갖고 쭉 잡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 인구 유입은 지금 아직 전년 대비 지금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떤 데서 지금 이만큼 좀 더 높게 잡으셨습니까? 팀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네, 세정팀장 이선아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대주한테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사업소분 그리고 종업원분 이런 세금이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신장률을 반영해서 증감을 잡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분은 작년에 법인세가 많이 감소가 돼서 뭐 감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으로 잡았지만 그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주행분 자동차세는 석유류를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주행세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그거를 그 울산광역시에서 전체를 다 징수해서 지자체별로 다 안분을 해서 나누어 주는데 이 주행세분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분이 감소되는 부분을 그게 좀 상쇄를 한 역할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전년 대비 별로 큰 변한 건 변수는 없으시다. 없고요. 예. 왜 우리 지금 세정과하고 이게 우리 살림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자, 페이지 7조에 대해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 납세자 선정에 대해서 거기 부분에 좀 궁금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수여하고 다 이렇게 주시는데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면제 1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전에는 그 우리 시가 보존을 안 해줬습니다. 그 시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탁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탁을 주시는데 그 입찰에서 그 높은 금액을 쓰는 곳이 이제 우선 입찰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실 납세자한테 1년 이렇게 해줄 때 그 면제한 것에 대한 1년 보존해주고 계십니까, 이제는? 특별히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조례에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도 감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데 점점 지금 많아집니다. 감면되는 게 경차도 감면해 줘야 되고 전기차도 감면해 주고 이제 지금 이제 성실 납세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 그 이제 오래 봉사하신 분들도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감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 요금은 일괄적인데 계속 감면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임금도 오르고 다 모든 게 오르는데 우리 주차요금은 지금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동결시키고 있어서 이렇게 감면 부분만 계속 늘면 그 운영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자, 이 소상공인 살린다 하고 다들 얘기하는데 주차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계속 감면만 높아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실 납세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제 감면 대상자 아까 말한 그 종류별로 성실 납세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셔갖고 요 부분을 좀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저희가 성실 납세자가 2016년부터 23년까지 49명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분들한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다른 분야가 있어서 하는 건 알아요. 전제를 예. 말씀을 드린 게 예. 전기차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은 경차만이었는데 전기차도 있고 이제 자원봉사 우수 자원봉사자분들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이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계신 거고요. 그 대상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이거를 면제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주려야 되는데 그 보존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봐 주십사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그 3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있는데요. 그 지금 전자송달 신청률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존에 한 걸로 보면 이번에 면허세 나갔을 때 면허세 그 고지 건수가 한 3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전자송달을 우리가 발송한 게 한 3,8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우편 송달을 하게 되면 그 우편 요금뿐만이 아니라 그 고지서 우리가 출력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편 발송을 좀 줄이고 전자 송달을 좀 많이 늘려서 이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사실 고지서를 들고 은행 가서 납부를 했지만 지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그 가상계좌나 전자 납부번호 이런 걸로 뭐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종이 고지서가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그 우편 발송을 좀 많이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기 어쨌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장당 500원에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냥 종이 송달하면 비용이 한 건당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년에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들고 그 고지서가 일반 우편 비용이 있고 또 등기로 발송되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긴 한데 뭐 일반 우편은 몇백 원 되지만 등기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이체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자동이체도 되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세금이 자동이체가 돼서 언제 빠져나갈 겁니다라고 우편물을 발송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작업을 전자송달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도 종이 고지서 병행 송달한다는 게 과도기여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올해부터는 이제 종이 고지서를 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 보내시려고 하고 안 있다. 보내고 그래서 1월달에 정기분 면허세가 나갔는데 그때는 종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자송달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 이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안성에 요즘은 스마트폰 뭐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잘 쓰시기 때문에 네. 홍보를 잘하면 이거 지금 예산 퍼센티지를 절감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중점 추진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저희가 한 20%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면 13페이지에 그 문제점에 보면 차량 취득세 감면 중 약 97%를 차지하는 자동차 매매업체가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의 감면 건수 지속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면이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면 감면이 되는 건가요? 차량 취득세가? 그 자동차를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성에 그 매매업자가 지금 한 15개 이상 되거든요. 네네.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감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차량 비과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부동산은 163억인데 차량 비과세 감면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취득하면 네. 이건 100% 감면되는데 여기에 행정 서비스가 다 들어가야 돼서 업무량이 방대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이 중고업자가 매매하는 것까지도 다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취득세를 부과를 안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매매업자가 취득하고 그 2년 내에 이게 또 매각이 안 되면 네네. 또 저희가 추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업자끼리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등록실이 지금 금강하고 공도에 2군데가 있는데 거기 각각 한 명의 직원들만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기간제를 한 명씩 더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 매매업체가 그 매입을 했을 때 비과세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또 과세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찾아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찾아서 과세를 하고 그런데 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또 매매업자들끼리 사고 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예, 예. 그럴 때도 과세가 안 되는 건가요? 과세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과세 목적 자체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준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고차 업체가 우리 안성에 많아져서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아까 그것 때문에 좀 추가로요. 그 2년 후에 추징하는 거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을 바꿔서 추징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예.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명확하게 매매를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세금을 내든지 추징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자동차요. 네. 그러니까 추징하는 거의 다 보통, 예. 넘기지 않나요? 그렇죠. 안 거의 다 내려고? 넘기기 때문에 추징은 거의 그러니까 추징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추징. 수는, 추징을 법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고요. 어쨌든 아니- 취지 자체는 어떤 그 상품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상품용이라서. 알겠는데 그렇게 일만 늘어나잖아요. 지금 계속 안 팔릴 경우엔 계속 다 토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추징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일을 그게 혹시 그러면 추징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추징을 안 하면 나중에라도 뭐 감사를 보거나 하게 되면 다 발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징을 하게 되면 근데 감사세만 어차피 더 늘어나죠. 그 차를 중고차 매매업자가 나중에 뭐 2년 3년 지나서라도 팔 거면 그 다음에는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취득세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죠. 그거는 어차피 매매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취득한 사람이 사는 거니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어차피 그게 안 고치잖아요. 돈이 허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 토스하는데 뭐 그냥 그거를 아예 안 받고 있다가 진짜로 매매가 됐을 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단순하게. 관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 길어져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요? 한도 끝도 없이 뭐 관리를 할 수는 이거 없으니까. 보니까 이게 일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뭐 세금을 일부를 부과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매매업자가 취득을 하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감면해 주시죠. 감면해 주지 말고요. 감면을 안 해주면. 그럼 매매업자가 반발을 하겠지 또.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건 좀 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4페이지에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태양광 시설물 동식물 관련 시설 현황 조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과세가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과세가 되는데 이게 뭐 부진한 건가요? 이게 과세하는 게.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재산세 팀장 박종분입니다. 네네네. 예,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버섯 재배사나 축사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이제 낮은 세율인데요. 이 시설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현황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서 조금 높은 세율인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서 추징할 건이 발견이 되면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면서 이거를 보통 저희는 이제 조례는 한 3년 정도 이거 키워야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버섯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 안에 네.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그 위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네네. 그래요. 그 내용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른 의원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새 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